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지난 2018년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고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돼가는 지금 발전사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을 들여 CCTV나 블랙박스를 사들이는데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이 한창인 발전 노동자들 앞에 삼각대와 카메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작업 현장에도 삼각대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표지판 합체형도 등장했고 난간에도 액션캠을 달아놨습니다. 우편함으로 쓰던 곳도 까뒤집어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을 하러 나갈 때 카메라를 같이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신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가니까 안 좋게 생각하죠.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산재 사고로 숨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을 바라보는 지금 바뀐 발전소 풍경입니다. 카메라 구매에만 2억 5천만 원 넘게 쓴 발전 공기업도 있습니다. 발전사들은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안전 백신이라고 지칭하는 발전사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책임 회피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용균 씨 사고 후 석 달 만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사고가 나자 사측은 서둘러 CCTV를 공개했습니다. 노동자가 설비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한 건데 당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지시한 사측 책임은 쏙 빠졌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비라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의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사는 것들로 대부분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카메라나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일정 부분 사용하게 되면 YTN이 확인한 발전공기업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현장 감독관 사이 대화에서도 이런 정황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CCTV 녹화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며 카메라를 설치하면 노동자 잘못을 찾아 감독들이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노동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서만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CTV 설치에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오래된 발전소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점검에선 용역업체의 안전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장비와 설비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작업자의 작업 중지권도 말벌집 제거 같은 일상적 보수 작업에 사용될 뿐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작된 발전소 카메라 설치 열풍. 커지는 인권 침해 논란 속에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